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지민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오래 기다려 주셨고요. 지민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규정님들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민이님.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습니다. 아이고, 오늘 지민이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저번에 처음 이제 이야기 해주셨을 때 굉장히 또 많이 충격적이었었어요.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네네.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랑 또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혹시 전에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바로 이어가도 됩니다. 전부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긴 이야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지민이에요. 전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를 아주 간추려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었을 때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큰 귀신이라고 하는 무당분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저한테 그냥 큰 귀신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큰 귀신이라고 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성분이었고 가위 눌릴 때만 저한테 나타나시는 그런 분인데 긴 머리에 턱이 가슴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귀신이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측하기로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따라오고 있었고 그 귀신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홀렸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귀신 때문에 친구들이 전부 익사할 뻔하고 그래서 그런 상호를 겪다가 익사할 뻔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인 똘비라고 하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무당이셔서 저한테 큰 귀신이라는 이름도 그분이 지어주셨고 그래서 이 똘비 어머님이랑 컨택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면서 뭐 너는 장례식장도 가지 말고 뭐 앞으로 착하게 살고 뭐 그래야 된다 선한 기운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분께서 그게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서는 너는 며칠에 걸쳐서 굿을 좀 봐야 된다. 그 큰 귀신이 너한테는 위해를 끼치지 않는데 너한테 어떠한 해는 끼치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저희 조상님 혹은 그런 핏줄이 닿는 어떤 분이 엄청난 덕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수호신이 생겼고 그 수호신 때문에 그 큰 귀신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직접적인 위해는 끼치지 못하지만 제 체질이 주변에 있던 다른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모으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큰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주변에 다가오는 귀신들을 다 잡아먹었고 수호신은 저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었다는 게 그 똘비 어머님의 이야기였어요. 그 상태로 저는 굿을 난생 처음으로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뭐 순탄하게 그냥 받았어요. 저도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TV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시끄러운 음악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잘 치렀고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똘비랑 똘비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우울감을 갖게 됐어요. 안 그래도 그 당시까지도 귀신을 잘 안 믿고 있었으니까 친구들 익사할 때도 그래서 저는 제가 정신병 있는 줄 알고 엄청 그랬었었는데 그러다가 그 똘비랑 똘비 어머님까지 어떻게 잘못되니까 뭔가 이게 진짜 나한테 뭐가 있나 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계속 다치는구나 하다 보니까 막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완전히 그때는 완전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 똘비랑 똘비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장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똘비 어머님이 저한테 장례식장은 니네 부모가 죽어도 넌 가면 안 된다. 너 거기 가면은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똘비가 제 중마고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친구들 다 장례식장 가겠다는데 저만 못 간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 돌아가신 똘비 어머님이 나 귀신 들렸다고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간다 이러면은 미친놈 취급 당할 거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먼저 간 다음에 저 혼자서 따로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똘비 어머님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무당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기세나 막 이런 것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축이 된 상태로 들어갔는데 제가 구조를 하고 신발장을 해서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 계신 분들이 한꺼번에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이
분위기가 갑자기 확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서는 눈치 보다가 영정사진 있는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웬 아주머니가 탁 제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랬는데 너 누구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똘비 친구인데요. 이랬더니 아니야. 갑자기 이러시길래, 아니, 갑자기 뭐가 아니라는 건지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갑자기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지? 이랬는데, 야, 너 돌아가. 너 아니야. 너 돌아가야 돼. 너 여기 오면 안 돼. 갑자기 막 이러시면서 막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가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서,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다가, 뭔가 이렇게 같은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내 얘기가 뭐가 좀 나왔나? 설마 진짜 나 때문인가? 뭔가 이 무당들끼리의 그 컨택트로 뭐 나한테 있는 뭔가 그 악한 뭔가가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몰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얼떨결에 쫓겨났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혼자서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니 나는 진짜 내 잘못인가 보다. 이게 내가 친구 죽였다.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 어머니까지 내가 죽였나 보다. 진짜 내 뒤에 뭐가 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있다가 우울증이 오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당시에 아버지 회사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회사에도 나가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고 막 이렇게 어머니랑도 자주 싸우고 계속 그러면서 몸이 막 시들시들 막 이렇게 야위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안 좋은 그런 나쁜 짓도 좀 많이 했어요. 우울증에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멍청한 짓을 좀 했었는데 이게 신기한 게 뭔가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뭔가를 먹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다 토해내고 방문을 잠그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신축 아파트인데도 문고리가 갑자기 뜯겨져 나가고 아버지가 이렇게 몇 번 야 너 안에서 뭐해 이러면서 문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뜯겨져 나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런 나쁜 짓을 마치 누가 저를 보호해 주듯이 다 이렇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듯이.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수호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그 수호신이라는 게 나쁜 선택을 하지 않게 보호를 해주시나 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차츰차츰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눌리던 가위도 사라지고 그 큰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그래도 굿이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좀 효과가 있었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약 먹으면서 회복이 되고 이래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나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이러면서 심신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놀자. 집이 비는 날이 생겼거든. 집에서 좀 놀자. 이러고서는 친구들을 불렀죠. 그러고서 최군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경호원 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다부지고 체격도 좋고 그런 친구인데 저희 집에서 그냥 술 막 먹고 이러면서 거실에서 너부져서 자는데 제가 베란다 쪽을 쳐다보면서 자고 있고 최군이라는 친구가 저랑 등을 맞대고 반대 방향을 보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제가 계속 안 눌리다가 아주 오랜만에 가위에 딱 눌리니까 눌리자마자 눌렸네? 어떻게 눌렸지? 왜 눌렸지? 이 생각을 하는데 어김없이 가위 눌릴 때마다 보이는 우리의 큰 귀신이라는 그 망할 놈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저희 집이 18층인데 그 베란다 창문 바깥쪽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턱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로 고개를 막 좌우로 까닥까닥까닥 막 계속 흔들면서 아래 턱이 막 이렇게 좌우로 시계추처럼 막 흔들리면서 계속 하까라라라 숨 넘어가는 웃음소리 막 이런 거 내면서 헉헉거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저 뭐야? 왜 저래? 계속 이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지 기절을 했는지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된 거예요. 친구들 벌써 뭐 라면 먹자고 라면 끓이고 있고 그러고 있길래 또 가위 눌렸네. 이거 또 이상한 일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때처럼 또 뭔가 나쁜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또 내 친구들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저랑 등 맞대고 있던 최군이 야, 나 이상한 꿈 꿨다. 나 뭔가 좀 이상한가 봐. 귀신 봤어 꿈에서. 갑자기 딱 이러길래 하고서 그 친구를 봤죠.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제가 봤던 거랑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 큰 귀신이라는 존재도 똑같이 묘사를 하더라고요. 긴 머리에 턱이 이렇게 빠져 있었다. 걔가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핫가르르 하면서 막 웃더라. 근데 자기 앞에서 웃었다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저랑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뒤에서 웃고 있었던 거죠. 그 친구 말로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야, 너 나랑 비슷한 꿈을 꿨는데 야, 내 꿈에서는 저쪽 베란다 쪽에서 그러고 있더라. 허공에서 막 점프하면서 그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아니다. 걔 내 앞에서 그랬다. 거실 한가운데서 그러고 있더라. 그러면서 둘이 막 아닌데 이러고 있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 다른 친구들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던 시점에서 다 같이 베란다 쪽을 딱 봤는데 그때 어떻게 친구들 마음이 다 지낸 세월이 있어서 다 똑같은 건지 다 같이 뭔가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베란다 쪽으로 봤는데 창문에 저희가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창밖을 본 거라고 창밖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창에 비친 거죠. 그게. 제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뒤에 있던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 뒤에서 뛰고 있었던 거죠. 창에 비치니까. 그러니까 저는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미 안에 들어와갖고 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밖에 있으니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안에서 뛰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친구들한테 사실은 내가 똘비 기억나냐, 똘비한테도 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놀러 갔었을 때도 뭐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그게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들 몸 관리 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친구들이 이놈 또 미친 소리 한다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최군만 그런가 라는 표정을 짓고서는 헤어졌죠. 거기서 다행히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다시 가위를 계속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잘 때마다 나와갖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큰 귀신이라는 존재를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받으니까 그 전화 받으신 분이 가만히 있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길래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 너 돌비 친구지?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신데요? 갑자기 대뜸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너 나 좀 보자.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아줌마가. 그래서 짜증이 막 나면서 아니 그쪽이 누군 줄 알고 제가 만나러 갑니까? 아니 제대로 된 신원을 이야기를 해주시든가 소개를 해주시든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러더니 기가 차다는 나 참 막 이런 소리를 내시더니 야, 너 그때 장례식장에 왔었지? 그때 너 내보낸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제가 그분을 좋게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친구 장례식에 내쫓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구나. 근데 왜 보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영희한테 이거 가칭으로 영희라고 이야기할게요. 똘비 어머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희한테 너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너한테 붙어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테니까 나 좀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가위에 눌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일들 겪고 나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뭔가 무당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짜를 몸에다가 심는다든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경계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내가 다른 말은 안 하고 딱 이 말만 할게. 너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 걔가 포기할 줄 아냐? 걔 오래전부터 너만 보면서 살던 애야. 걔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냐? 저한테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이러고서 끊었죠, 전화를. 근데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전에도 무당분들을 뵈려고 여기저기 한번 가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뭔가 사정이 생겨갖고 그 무당분 계신 쪽이 뭔가 문을 닫는다거나 혹은 영업을 안 한다거나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퇴짜를 맞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다시 가볼까 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똘비 어머님이 이천에서 저를 뵀었는데 그분은 또 여주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천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진. 그래서 그쪽으로 갔죠. 제가 차 타고 갔더니 똘비 어머님은 약간 아파트 같은 데서 뭔가 상담 같은 거를 하셨었는데 이분은 그냥 진짜 그 TV에서만 보던 그 신당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제 또래 비슷하신 분이 어디서 오셨냐 이러더니 저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똘비 오빠 친구분이시구나 갑자기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저를 내쫓았었던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저 보면서 인상을 팍 구기면서 냄새난다 그러면서 막 자꾸 성을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냄새가 난다고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들이키시고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좀 과하지 않나, 적어도 똘비 어머님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면서 앞에 앉았죠. 앉으라 그러셔갖고 앞에 앉았더니 저한테 너 영희가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안 그랬냐? 왜 말을 안 들어 처먹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친구인데 안 가기도 뭐하고 어떻게 안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너 얘기해봐라. 나 조용히 있을 테니까 너 지금까지 그 이후에 있었던 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거 뭐 네가 알게 된 거 다 얘기해봐라. 이래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한숨을 다시 쉬시면서 진짜 뭐 별 이상한 거에 다 걸려가지고 이러시더니 처음에 장례식장에 제가 발을 들였었을 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장례식장에는 영가가 많다. 장례식장 뭐 이런 데는 원래 영가들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랑 조문 오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싹 조용해졌대요. 장례식장 안이. 자기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 때 갑자기 싹 조용해지더니 좀 조용해졌네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제가 안으로 들어왔대요. 장례식장 안으로. 근데 저를 딱 쳐다보자마자
웬 2m 정도 되는 키에 머리카락 쭉 내려오고 턱은 가슴까지 처진 애가 저랑 몸이 완전히 겹쳐져서 걸어 들어오더래요, 안으로. 그래서 할 말을 읽고서 거기 계시던 분들이 전부 다 아니 저게 뭐냐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제 몸에 겹쳐있던 그게 영정사진 있는 쪽으로 갑자기 고개를 쭉 빼갖고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까라라 하면서 막 숨 넘어가듯이 막 웃더래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는 이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너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그분이랑 연락해서 제가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은. 그 선생님이 내가 너 그러고 나서 보낸 다음에 나는 네가 죽을 줄 알았다. 내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너는 죽을 팔자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장례식장으로 해서 내보냈지만 넌 분명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네가 받았으니 자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희가 악귀라고 너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놈한테 붙어있는 거 그거 악귀 아니야.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모든 그 살아있는 생명들은 업과 덕을 쌓는다. 네. 업이 많으면 화가 되고 그 화가 많아지면 악이 된다. 그리고 덕은 이제 반대로 모이면 모일수록 선이 된다. 그래서 우리 민담으로 구렁이가 용이 되는 이야기, 살생하지 않는 여우나 뭐 이런 것들이 신이나 영적인 생명체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퍼진 거다.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뭐 짐승들도 덕을 많이 쌓으면 신선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너한테 붙어있는 거는 오로지 업만 쌓는 귀신이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네 얘기를 토대로 하면은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시절 때부터 합쳐서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5이었으니까 무려 25년 동안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 놈이 그냥 단순한 악귀로 보이겠냐. 그거 악귀 아니다. 악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영희, 그러니까 돌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돌비 어머님이 저를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자기 아들 친구한테 이상한 게 붙어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악기인 것 같은데 그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랑 돌비 어머님이랑 같은 친어머니를 모시던 관계셨대요. 그래서 뭐 관계가 약간 동료 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뭐 사형 하여튼 그런 느낌이지 뭐.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자기한테 해주시면서 돌비 어머님이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야 영희야 너가 그렇게 확실치 않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보통 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힘들면 얘기를 해라. 식구들이 다 도와줄 거니까 힘들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운전을 하면서 받고 계셨대요. 돌비 어머님이.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비 어머님이 오늘 근데 안개가 너무 많이 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개? 그래서 야 너 혹시 산속 도로나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있냐? 이랬더니 자기 고속도로 타고 있다. 이렇게 돌비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냐? 그러면서 좀 이상하네. 이러고서 그냥 대충 통화를 어떻게 얘기하고서 마무리하고서 끊었대요. 그래서 끊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이 중앙선을 넘어서 덤프트럭에 그냥 그대로 들이받으셨대요. 덤프트럭 전면으로. 그런데 운전을 한두 번 하신 분도 아니신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또 내 잘못이구나. 진짜 뭐가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약간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진짜 나 때문이었네요. 나 때문이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마룻바닥을 손으로 팍 치시면서 어디 때문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냐? 이러시면서 때문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건에 요만큼이라도 관여를 했을 때 쓰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 네 친구 그렇게 될 거 알고 있었냐? 아니면 귀신한테 죽이라고 시키기라도 했냐? 때문이라는 말 쓰지 마라. 네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서는 약간 막 우니까 사내 새끼가 질질 짜고 있다고 아주 귀신이 좋다라 하겠다 막 이러시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소리처럼. 제가 펑펑 울다가 선생님이 굿하자. 근데 이전과는 다른 굿이다. 그래서 일단 그놈을 내 몸에 실어가지고 어떤 놈인지도 알아내고 천천히 압박해서 네 25년 동안 네 살면서 지금까지 먹어놓은 그 귀신들 혼들 다 뱉어내게 할 거다. 다 토해내게 할 거다. 근데 너 그거 알아라. 네 몸에서 못 내쫓는다. 그거 내쫓으려고 하면은 너 미쳐버린다. 아마 영희도 그거 내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를 부른 거다. 그건 이미 너랑 탯줄처럼 엉켜있는 거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탯줄이 제 목을 감고서는 있어가지고 제왕절개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탯줄처럼 엉켜있는 거다. 그 귀신이랑 너가. 그래서 날짜를 잡았죠, 저는. 그리고서 당일날에 어디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듣는 무슨 그 시골 마을 같은 데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을이었는데
그래서 내비 찍고 딱 가니까 제일 먼저 보였던 게 신당나무. 큰 고목인데 오색천 같은 게 막 이렇게 매여져 있고 거기에 무슨 마을 잔치 마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그 장례식장 때 거기 앉아있었던 분들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갖고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이거 너무 많이 오시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제가 뭐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네 몸에 붙은 게 큰 건데 그러면 그 큰 거를 누르려면은 더 큰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오란 거다. 이거 신당나무 이거 몇백 년 된 거다. 무슨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굿이 시작됐어요. 그때와는 다르게 조금 반신반의한 상태로 굿이 진행이 되는데 막 시끄럽게 막 꽹과리 막 징소리 부엌소리 무슨 막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갖고 빌어라 이러시길래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열심히 빌었죠. 빌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연주가 딱 멈추더니 선생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서서는 갑자기 머리를 양옆으로 이렇게 까딱까딱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가위 눌렸을 때 봤었던 그 귀신처럼 큰 귀신이 머리를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흔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갑자기 그 귀신 웃음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으니까 허리를 이렇게 쭉 숙여서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가, 내가 너한테 다가오는 나쁜 것들 다 잡아먹고 해코지 하려는 인간들에게 신벌을 내려줬는데 나를 모실지언정 왜 나를 내치려고 하느냐? 전 딱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계시는 분이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고개 팍 숙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주변에 있던 그 다른 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욕을 막 하면서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이 신놀이를 하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냐 하면서 어디 사는 누구냐 너 파뜨게 해라 막 이러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허리를 뒤로 이렇게 꺾으시면서 뒤로 이렇게 거꾸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이 하찮은 미물 중생들아 내 아이 곁에서 무려 25년 동안 같이 있었거늘 감히 누구 앞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 게 남자 목소리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막. 그게 목소리가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이제 쌍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뭐 기를 좀 누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무당 선생님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쌍욕을 하면서 저 무슨 뭐 쳐주길 뭐 무슨 놈 막 욕을 하니까 갑자기 막 자지러지게 선생님이 웃으세요. 그러고서 아까 뒤에서 호통치시던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야 지금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퍼뜩해라 이러시길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왜 저한테 이러는 거세요?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라고 하셨거든요, 사전에 저한테.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동굴에서 얘기하는 목소리로 집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런데 원망스러운 내 어미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몸 약한 내 동생이 보이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아주 작은 소리를 이렇게 속삭이듯이 가서 네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헛구역질을 막 하시더니 다시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물놀이처럼 다시 연주가 되고 그곳은 한참 그렇게 하고 갑자기 그 선생님이 그 큰 칼 같은 거 2자루를 이렇게 꺼내 오시고 그 돼지 바베큐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땐 들고 오시더라고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칼을 이렇게 꽂으려고 하시는데 칼이 안 박히는 거예요. 돼지 그 살코기에. 뭐야? 살코기에 칼이 안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안 박힌다. 아이고 칼이 안 들어간다. 칼 갈았냐? 칼 제대로 갈았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제자리에서 몇 번을 뛰시고 다시 칼을 넣으려는데 또 안 들어가니까 다시 뛰시고 이거를 한 서너 차례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칼이 들어가고 그리고서 다른 거 하고 그러고서 굿이 끝나고서는 끝났다 이러고 선생님은 완전히 기진맥진해갖고 다른 분들 오셔갖고 야 물 먹어라 하면서 물 막 주고 그런 일이 있고 저는 계속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약간 겁도 집어먹은 상태로 쳐다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좀 회복을 하시고서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너 이제 집에 들어가고 뭐 2주 뒤에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로 와라.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엄마한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님이 무속 이런 거를 굉장히 완강하게 비난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 안 좋아하세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물어보라고 했고 저는 무섭고 이러니까 가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한테 엄마 혹시 좀 바보같이 질문을 했는데
엄마 나 어렸을 때 뭐 엄마 어렸을 때나 뭐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어? 엄마나 뭐 우리 가족이나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헛소리 하고 있냐 가서 발 씻고 잠이나 자라 막 이러시다가 다음날에 저한테 야 너 일로 와봐라 너 굿했다는 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 굿하고 와서 그 질문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원한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고아원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저희 어머니 태어나기도 전에도 옛날에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신데 그때 이전에 이야기했던 저희 외할머니가 북쪽 사람이세요. 고향이 거기서 피난을 내려오는데 구남매라서 구남매들 손을 다 잡고 피난을 내려오신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8남매였죠. 어머니가 아직 뱃속에 있었던 때였어. 그 상태로 저희 어머니가 막내라 뱃속에 있는 상태로 8남매를 데리고서 내려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로는 사실 총합해서 9남매가 아니라 10남매였대요. 어머니 위로 한 분이 더 계셨던 거예요, 이모가. 근데 그때 당시에 갓난아기였대요. 근데 외할머니가 식모분한테 아기를 안으라고 맡기고 식모랑 같이 피난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식모가 사라진 거예요. 내려오던 도중에. 그래서 잃어버렸대요. 그 식모랑 아기까지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9번째 이모를 잃어버린 거죠. 저희 엄마가 10번째 자식인 거고 저는 이전까지는 9번째 자식인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로 제가 모르는 이모가 한 분 더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선생님이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뭐 어쨌다 뭐 어미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셨던 게 생각이 나면서 아 혹시 그 큰 귀신이 우리 잃어버린 이모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2주 뒤에 다시 보자 그래서 두 번째 구슬을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바로 전날에 그때 진짜 미친 것 같았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굿하기 바로 전날에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 배가 고프다 아 배고파 그러면서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갖고 짜장면을 한 그릇을 시켰어요. 혼자서 한 그릇을 너무 맛있게 먹고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는데? 이번에 이 집에서 한번 다시 시켜볼까? 이러고서는 또 다른 집에서 짜장면을 한 그릇 시키고 그거 한 그릇을 또 다 먹은 다음에 또 다른 집에서 한 그릇을 또 시키고 그래서 총 4그릇을 먹은 거예요 제가 혼자서. 그걸 다 먹고서는 한밤중에 다 토해냈어요 그거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러고 있다가 야 그래도 다음날에 내일 굿하러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랬는데 다음날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죽겠다 이거 못 가겠다 나 이거 못 간다 이거 몸이 너무 부서질 것 같아서 이거 운전하다가 나 죽겠다 이래갖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저 몸이 진짜 아파요. 저 진짜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저 어젯밤에 짜장면도 4그릇이나 먹고 다 토해내고 아 진짜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오늘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진짜한다 이러시더니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괜찮다는 건가? 좀 미움을 산 건가? 이러고서는 아 몰라 그래도 몸 아픈데 쉬고 싶어 이러고서는 딱 끊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집 주소 알려드렸거든요. 찾아오신 거예요 집 주소. 그래서 초인종을 막 누르시길래 저 누군가 해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들어오시는데 품에 뭔가 이렇게 보자기에 쌓아놓은 도시락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먹어 이렇게 주시는데 안에 이제 흰 쌀밥이랑 반찬거리 나물 반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막 냄새도 막 고약해. 이상하게 막 썩은 걸 보는 것처럼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이거 못 먹어요 그랬더니 야 너 이거 한 숟가락 빨리 떠라 이러고서 숟가락까지 이렇게 퍼갖고 막 먹으라고 주시는데 제가 막 저 못 먹겠어요. 전 그거 냄새나요. 토할 것 같아요.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 그거 안 먹으면 나 다시는 너 안 본다. 나 진짜 간다 계속 이러시길래 먹었죠 한 숟가락. 그래서 먹었더니 갑자기 아까까지 썩은 내가 나던 그 냄새가 싹 사라지면서 너무 맛있는 거여서 막 먹었죠. 반찬이랑 해서 막 개골스럽게 그걸 다 먹고 나서 선생님이 어휴 이러면서 쳐다보고 계시고 먹고 나서 선생님이 네 몸에 있는 큰 귀신이 지난 굿에서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냈으니 시장하지 않겠냐. 그래서 네 몸 빌려서 뭐라도 몸에 채워 넣으려고 짜장면을 이렇게 네가 막 미친놈처럼 시켜 먹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근데 이거 밥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몸도 약간 아픈 것도 다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이거 신기하다 이거 뭐예요 이게 밥이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 치성들인 쌀이다. 치성들인 쌀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너 그거 먹었으면 됐고 너 앞으로도 뭐 이렇게 먹기 힘들고 혹은 몸이 아프나 이러면 나 얘기해라. 도시락 싸다 주겠다.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러고서는 두 번째 구슬 했죠. 두 번째 구슬 하고 나서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그 구슬 한 4차례는 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한 4번 정도 하니까 선생님이 야 너 이제 할 필요 없다. 굿 안 해도 된다. 일단 몸에 있는 거는 다 토해냈고 다 털어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똘비 어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지 마라. 그럼 걔 또 처먹는다. 너 절대 가지 마라. 그럼 안 좋은 데 가면은 걔 또 먹는다.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런 얘기들을 해줬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이모일 수도 있다 할까? 선생님이 가능성은 있다. 그거 내가 봤을 때 네 몸이랑 그렇게 잘 붙고 잘 엮이려면은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 엮는다. 네 몸에 그렇게 달라붙은 거 보니까.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저희 외할머니가 안방에 신당처럼 불상 모셔놓고 기도드리고 매번 그러셨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그 모서리에마다 복숭아 나무까지 다 세워놓고 무슨 결계 치듯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얘기를 다 해드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어쩌면은 그 귀신이 그러지 않았냐. 엄마 보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게 어쩌면은 그 복숭아 나무까지 올려놓고 계속 기도드리고 하니까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엄마가 그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니 뭔가 거기에서 악에 받쳐가지고 이게 악귀로 점점 변하다가 너희 어머님을 보고서는 너희 어머님한테 붙어가지고 뱃속에 있는 너한테 붙은 것 같다. 그렇게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그 큰 귀신이 어쩌면은 이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요. 설날 때 감사하니까 선물 같은 것도 들고 가는데 많이 도와주셨나봐요. 그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찾아뵈려고 가면은 다른 분들이 또 같이 계세요. 그래서 막 보자기에 쌓여있는 선물 같은 거 들고서 거기 줄 서 있어요. 한 서너 명이. 그럼 이제 저도 가갖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서로 인사도 하고 선생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선생님이 나오시면 항상 보고서는 야 얘는 고기를 갖고 왔는데 너는 왜 사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퉁명스럽게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너 나중에라도 앞으로 한 20년 뒤든 30년 뒤든 네가 살다 보면은 그 귀신 네 몸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다시 악을 쌓을 거다. 주변에 있는 귀신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독을 계속 쌓을 거고 그럼 그때마다 와가지고 굿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가 다른 사람 말 듣고서는 그거 떼어내겠다고 시도를 하면은 분명 미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앞으로도 계속 뭔가 몸이 이상하다. 가위 눌렸을 때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이러면은 항상 찾아와라. 그러셔가지고 저도 근데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돌아가시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또 씩 웃으시면서 뭘 어떡하긴 어떡해 임마. 너도 따라와야지. 나 따라와야지. 이러시면서 장난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 딸이 지금 내 뒤를 이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자리에 없으면 내 딸이 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네. 마음 놓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가위는 항상 잘 눌리던 체질이라서 가위는 여전히 눌리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돌비님이 약간 유머스럽게 큰 귀신이 아니라 작은 귀신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딱 진짜 그것처럼 가위 눌렸을 때 보일 때 약간 좀 뒤에 뭔가 쭈그려져 앉아있거나 뒤에서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든가 힘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이기는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고 다행히 일상생활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 이야기 지민이님 이야기가 듣기가 힘든 이야기고 이게 아무리 공포 방송이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말까 해요. 정말로. 저도 근데 진짜 이런 얘기들은 솔직히 남들한테 하는 게 눈치가 많이 보여요.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한테 한다는 게 사실 귀신을 안 믿고 뭐 혹은 귀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을 쉽사리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그쵸. 왜냐면 스케일이 커지고 하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좀 미친 사람 것처럼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 이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많이 안 했는데 돌비님 방송 보면서 들으면서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사연이 막 무슨 안신 할머니 뭐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는 각자 그 참여자분들만의 레전드 이야기들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지민이님의 아이덴티티가 된 이야기, 큰 귀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무튼 오늘 지민이님 너무나 큰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야, 이 큰 귀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네요. 와, 이거 저번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지금 마무리까지 들어봤는데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겁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고 나올까 말까 한 이야기이긴 했어요. 이게 쉬운 이야기도 아니었고 굉장히 장편의 이야기이면서도 정말 표현을 잘 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도 많이 기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